2025년 세계는 숨막히는 기술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풍의 눈에 한 남자가 있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 그의 상징과도 같은 패션, 엔비디아의 창업자이자 CEO 젠슨 황. 타이베이 컴퓨텍스, AI 혁명의 심장부에서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새로운 시대를 향합니다. 이제부터 대만이 AI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더욱 격렬한 발언으로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젠슨 황은 과연 무엇을 보고 어떤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이것은 AI 패권을 둘러싼 거대한 지정학적 드라마의 서막일 수도 있습니다. 대만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간 이민자 소년 젠슨 황은 1993년 두 명의 친구와 함께 엔비디아를 공동 창업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 부르지만 그의 진짜 무기는 위기의 순간마다 시장의 예상을 뒤엎는 성공 방정식이었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평범한 그래픽 칩 회사에 불과했던 엔비디아. 1995년 타산 직전의 위기에서 그는 당시 막 등장한 다이렉트 X에 과감히 베팅했고 이 기술이 적용된 리바 128의 성공으로 기사회생합니다. 이후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맬 때 그는 연구개발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그의 역발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결정이 바로 쿠다 아키텍처의 개발입니다. 쉽게 말해 게임 화면을 구현하는 데 주로 쓰이던 GPU에게 복잡한 수학 연산이라는 새로운 임무를 맡긴 건데요. 당시 학계나 업계 대부분은 쿠다의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젠슨 황의 고집이 엔비디아를 망하게 할 거란 비아냥도 있었죠. 하지만 시간은 젠슨의 편이었습니다. 챗 GPT의 등장과 함께 AI 시대가 만개하자 엄청난 연산 능력을 요구하는 AI 모델들에게 엔비디아의 GPU는 가뭄의 단비였습니다. 쿠다는 AI 시대의 핵심 기술로 떠올랐고 엔비디아 GPU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수요를 맞이합니다. 젠세니티, 그의 이름은 신드롬이 되었고 젠슨 황은 AI 시대의 상징이자 대만의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영광의 정점에서 그는 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이라는 경랑입니다. (2025년) 초 시장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중국에서 개발된 저가 AI 모델 딥시크의 등장은 엔비디아 GPU가 곧 최고의 AI 칩이라는 기존 공식의 균열을 예고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하루 만에 17% 폭락했죠. 미국의 조바심은 극에 달했고 칼날은 중국에 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으로 향하는 첨단 반도체 수출길을 걸어 잠갔고 이는 엔비디아의 직격탄이었습니다. 한때 95%에 달했던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50%까지 곤두박질 쳤죠. 첨단 AI 칩은 물론 중국 시장을 위해 겨우 개발한 저사양 칩 H20마저 규제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에 젠슨 황은 작심한 듯 목소리를 높입니다. 트럼프의 반도체 수출 통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또 트럼프를 저격하기에 앞서 중국을 방문해 대응책을 논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물론 젠슨에게 트럼프가 늘 악영향만 준 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 중 발표된 사우디 국영 투자회사와의 계약, 엔비디아의 최첨단 프로세서 수십만 개를 공급하는 이 계약은 엔비디아에게 커다란 기회입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포기할 수도, 또 기술의 심장부인 미국을 등질 수도 없는 상황. 젠슨은 또다시 흐름을 거스르는 기묘한 방정식을 꺼내듭니다. 다시 2025년 타이베이 컴퓨텍스.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그 자리에서 젠슨 황은 말합니다. 대만을 세계 AI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AI 칩 설계는 엔비디아, 생산은 TSMC, 최종 제품 조립은 폭스콘. 이 모든 과정을 대만 중심으로 묶는 이른바 AI 대만 카르텔의 탄생을 선언한 겁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그는 엔비디아의 거대한 AI 슈퍼컴퓨터를 건설할 거라며 타이베이 북부에는 엔비디아의 새로운 대규모 R&D 허브이자 신사옥이 될 엔비디아 콘스텔레이션 건립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TSMC, 폭스콘뿐만 아니라 페가트론, 퀀타 등 수많은 대만 파트너사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이들 기업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자신의 뿌리인 대만과의 깊은 유대감과 오랜 파트너십을 과시하는 순간이었죠. 시장은 즉각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엔비디아가 AI 관련주 중 가장 유망하다는 보고서를 내놨고 젠슨왕의 기술 개방 전략이 거대한 AI 생태계를 구축할 절호의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는 최근 엔비디아 주가 하락에 베팅하며 미중 갈등 심화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옴디아는 엔비디아가 두 강대국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며 끊임없는 정치적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죠. 그가 제시한 AI 대만 카르텔은 경랑의 미중 신경전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약속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시장의 시선은 28일로 예정된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 발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향후 AI 기업들의 주가 향방을 결정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이제 미지의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시간. 시장은 젠슨왕의 풀이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